강영규.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 부분을 맡고 계셔서 한국 교육하고 외국 교육을 다 섭렵하시는 의원님이시니까 네. 아실 거예요. 네. 저희는 이론을 강조하지만 사실 학교 밖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코로나로 전반적인 교육 체계 자체가 다문화 교육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다문화 있는 아니냐에 따라서 지역 상태 클러스터로 각 지역에 맞는 모델들이 나와서 그걸 정치를 하시는 각 지역의 부모님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20개가 넘는데 사실 국제결혼 가정은 8%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50개 부처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실질적인 우리나라 92% 외국인에 대한 하나의 사업은 없어요. 사실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체류 출국까지 다 맡아서 하는 외국인 정부가 출입국가 미국이지만 사실 그 역할 자체에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来막강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부처에서 움직이니까 반복된 현상이 계속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될 정책은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게 사실은 국민 전체가 의무교육으로 민간교육처럼 그게 돼야지만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타국인을 만났을 때 적대감이 먼저 들거든요. 사실 그걸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외국인한테 예산이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가 많아져서 그 부처를 운영하기 위한 그 비용이 거의 3분의 2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이 석사 공부를 시켜도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저희 나라는 전대미문에 남미법도 가지고 있고 남미지원센터도 있고 그리고 36개 비자를 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유학생인지 체류 외국인인지 불법인지 이게 다 구분이 되는데 국민 자체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와 있고 이런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만 보면 그냥 거꾸로 있죠. 우리가 도망가는 추세니까. 그 나라어를 몰라도 한국어가 발판이 돼서 한국 생활 문화가 기초가 되면 그 나라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가장 좋은 지역이 이제 이 코로나가 나오면서 교류라는 개념이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물류이동하고 다르게 인간이동은 평생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제는 기업이고 학교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시점이 됐고 749만 재외동포들이 왜 나라를 다시 찾으러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엄마의 집안 가정이 약하니까 외국을 한번 못 나가보고 여권을 한번 못 만들어 본 학생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미 서울대학교 아빠 엄마를 가지고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서울대학을 목표로 태어나 있어요. 그리고 삼성 경제과를 나와서 경제연구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체험학습이라든지 학교 밖 교육에 대한 미숙한 환경을 못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와도 우리 거를 바탕으로 콩쥐팥쥐가 있으면 콩쥐팥쥐에 맞는 베트남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 이게 정상적인 교육 방식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대안학교가 나오고 특수학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차별적인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다문화인하고 한국인하고 구분을 해버립니다. 네, 형님. 한 나라를 찾아와서 외국인으로서 그럼 잘 모르겠어요. 들어오고 난민으로서도 들어오고 네. 유학생으로서도 들어오고 유학생 자체가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구해서 이것이 이제 창제가 되고 하면서 일본이나 러시아나 고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이나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유학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집도 되게 좋은데요. 그렇지만 모습을 보고 그냥 대책을 주소 보내드려요. 새마을고 아니죠? 교육을 담당하시니까 제 생각에 네, 맞습니다. 여기. 일단은 학교 교육이 네. 석학들이 있어야 되는 50% 교육이 필요하지만 50%는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한국어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데 문법 따지고 뭐 이런 것 따지고 법 따지고 그걸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밖으로 내보낸다고 했을 때 그게 교육청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 법령으로 교과목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모든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의 못해주는 부분도 지역에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중앙보다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워낙 많이 해주시고 지역의 장점을 가장 많이 살릴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문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시 풀린다고 해도 모든 행사나 모든 활동들이 영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착한 이득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그런 큰 행사들이나 복합도시나 복합주택지나 이런 것들이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노동을 해서 번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에 대한 그 관리 체제가 은행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은행과 유사한, 우리가 은행 이후에 대고업체가 나왔듯이 그런 것들이 계속 파생돼서 나와야지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미관보다 보니까 다문화가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절반은 적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절반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낙 그 인구 자체가 24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나가지 않고 이제 들어오고 749만까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나가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려면 국제복합 스마트시티가 독일 마을, 스웨덴 마을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되는 게 아니라 복합 유족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있듯이 한국인하고 다문화인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냥 누가 접촉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꼭 다문화센터, 외국인 지원센터, 한국 사람들 항상 활용을 못해요. 근데 교수님께서 보니까 그 우리 당이나 이제 정책 토론회 때 교수님이 한번 발제하시고 그거를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해서 의원님이 한번 자리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전문가적인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진짜 주제 발표하시고 그거에 대한 교육당국들 다 의원님이 다 모셔다 놓고 이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그런 토론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 다문화 관련된 거는 국회에서 다문화 TV를 활용한다든지, 왜냐하면 국회 이용실을 활용하려면 국회의원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제안을 좀 종도 안에서 가오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약간 말씀하신 건 다르긴 다르지만 네. 재미동포들이 다시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이제 문화가 많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재미동포 다 일본 투자도 하고 여기 와서 다시 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다시 제 그런 도시를 만들어놨다. 원래 그래야 돼요. 영종에 있으라 했던 거예요. 미전시티에 그게 무산됐지. 우리 교수님이 영종뉴스의 유일한 그 자문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뉴스 들어오면은 교수님이 이제 아직까지 썼던 글들 다 정리돼가지고 교수님 이름만 치도 그냥 그 꽤 많죠. 꽤 많이 이제 올리고 있고 그 우리 신문 나올 때마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정책 제안이시기 때문에 그때 아까 말한 토론을 의원님이 약간 이제 시간적으로 지나면 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여기 지역 순회로 다녀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기자 방송 나가고 인터뷰하셨어요. 뭐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그런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모든 지금 외국과의 관계 교류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 없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36개의 기자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 36개의 기자 중에서 농촌업, 수업, 수산업, 제조업, 관광업 36개 기자라는 게 뭐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기자 타입입니다. 그게 36개나 있어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이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F6 결혼을 했구나. F6 비자를 가지고 있구나. 얘가 불법이구나 아니구나. D 비자를 가지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나라기 때문에 유나이티드지 않죠?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비자도 그 정도 숫자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라로 따지면은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가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 비자는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비자들이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의무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또 외국인을 만났을 때 저희도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뭐 뭔가를 물었을 때 모르면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르면은 칼부터 내요. 대답을 못 하시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수님이 지금 그 영동에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종에서도 그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영종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2005년도부터. 저는 난민지원센터 들어오면서부터 네. 이제 학교는 용인하고 서울 캠퍼스로 다 활용이 되지만 네. 여기는 거주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 난민지원센터라는 것도 정말 순수하게 난민들이 들어와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자 체류 기간이 넘은 비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케이스들도 너무 많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민을 가서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월미도에 있는 이민자 박물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 1905년도에 그 어려운 시절을 대타고 갔던 8,000명의 이름이 그 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본 사람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자리를 잡고 거기 심지어는 그 하와이주의 대법원장도 한국계예요.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그런 혜택을 받고 또 돈을 우리가 또 받아갖고 하고 또 독일 같은 데는 뭐 간호사들이라든지 광부들이 가서 그거 갖고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려운 시절에 가서 의료교육을 받고 뭐 울고 그 차관 받아갖고 경고고속도로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민에 대해서 우리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전화 받은 거는 이게 뭐 이 외부에서 사람 들어오고 번호가 적혀 있어서 그 번호 좀 또 적어보겠습니다. 885. 저는 이제 나라 일을 하시니까 이제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추천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설득을 시켜. 맞아. 네. 근데 왜냐하면 유진영님은 국제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해보셔서 그렇죠. 네. 예, 그게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을 맡고 계시기 지금 때문에 교육에 다른 계시니. 분들보다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서양 교육이 무조건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다라는 걸 비교부터 해주실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자리를 잡기 전에 항상 난민 문제도 먼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죠. 국제결혼도 이미 국제결혼법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항상 문제가 터지는 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맨날 쓰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소 잃고 양을 고치는 식으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그거로 통해 가지고 득 보는 사람이 있지만 손해 보는 사람이 많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괜히 그걸 믿고 그 이제 법이 없다 해가지고 막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 쫙 가다가 보면은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갖고 퇴조하고 법을 만들므로써 그게 이제 그 제약적인 법이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해 나가면서 법이 그때 적용이 될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그 무산이 된다든가 어떤 법으로 통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그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해 입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넣어가지고 최대한 그 어느 정도를 좀 만들어 간다면은 이게 참 어려움 없을 건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그게. 교수님 말씀 통화 끝나시면 이제 마무리를 네. 하시게. 네.
이제 다문화적인 이 성격을 이제 수용할 만한 그런 인프라하고 이제 문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건 안 하면서 국제도시 한다니까 그것도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의논을 좀 해보고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도시로서 이제 다문화적인 이 성격을 이제 수용할 만한 그런 인프라하고 이제 문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건 안 하면서 국제도시 한다니까 그것도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의논을 좀 해보고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